워킹홀리데이 가서 카페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영어로 손님을 응대하는 게 너무 걱정되시죠? 저도 워홀 가기 전에 똑같은 고민을 해본 입장으로서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제가 먼저 맨땅에 헤딩해본 입장으로서 캐나다에서 2년 동안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맨날 썼던 문장 이 영상에 모두 다 정리했으니까요. 떠나시기 전에 이것만 연습해 가셔도 카페에서 일하시는 거 크게 걱정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계신 부담감 싹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전 영어 회화 표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캐나다의 커피 문화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유인데요. 우리나라는 우유가 들어간 라떼 메뉴를 시킬 때 우유를 선택하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우유 선택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로 일하시길 희망하실 경우에는 이 우유 이름 정도는 미리 인지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우리가 흔하게 아는 소에서 나온 우유가 있죠. 그거를 보통 1%, 2%, 3%이라고 해서 퍼센테이지, 그 지방 함량? 의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판매를 해요. 3% 이거는 whole milk라고 해서 지방 함유량이 높은 우유인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개로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whole milk 그 3% 밀크를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지방 우유가 있죠. 그거를 1%이라고 하고 혹은 스kim milk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북미의 유당불내증이 정말 흔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lactose free milk를 많이 먹습니다. 참고로 그 유당불내증을 영어로 lactose intoler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캐나다에서 처음 들어봤던 단어였는데요. 저지방 우유가 칼로리가 낮다 보니까 이거를 latte with skim milk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skinny latte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전 이 말을 처음 주문 들었을 때 그게 뭔지 몰라서 되게 벙쪄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alternative milk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유가 아닌데 우유 대체품인 제품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오트밀, 아몬밀, 소이밀, 그리고 코코넛밀. 그리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는 마카데미아 밀크도 있었고요. 저는 제 경험상 하얀색 우유를 먹는 분들보다 오트밀크를 훨씬 더 많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우유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오늘은 오트밀, 내일은 아몬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차이점은 우리는 보통 커피 하면은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저는 한 90%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브루 커피라고 드립 커피를 정말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드립 커피는 살짝 이렇게 핸드 드립 커피여가지고 되게 팬시한 커피를 상상하는데 드립 커피는 일반 그 에스프레소 커피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드립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이렇게 있어서 한 번 내리면 여러 잔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drip coffee라고도 하지만 black coffe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can I get a black coffee please? 하면은 나 그 드립 커피 한 잔 줄래?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드립 커피를 블랙으로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설탕을 넣거나 아니면 크림을 넣거나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그거를 많이 넣어 먹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커피 문화 차이점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문을 받는 것부터 커피 드리는 것까지 A부터 Z까지 사용하는 영어 회화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손님이 오셨을 때 인사를 해야겠죠. 이 표현은 정말 다양한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우선 한두 가지만 이제 외워서 가시고요. 주변에 코워커들이 어떤 말을 하나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저 표현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따라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Hi, how are you만 하다가 이제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하는 말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흔하게는 Hi there. 그래서 Hi there, how are you?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진짜 많이 씁니다. 캐주얼하게. Hi there, how are you? 혹은 How's it going? 이라고 How are you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How are you는 너 진짜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안녕?
그냥 인사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손님이 자기의 상황, 자기 기분, 자기의 컨디션을 이렇게 주절주절 말하는 손님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스몰톡을 딱히 원하지 않아서 good thanks 하고 끝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스몰톡을 한다 하면 좋은 말 하면은 that sounds good or that's pretty good 혹은 뭔가 피곤하고 부정적인 네거티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that's pretty bad 냐 뭔가 그 상황에 공감하는 말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Hi, how are you? Good.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 좋았다고 말하고 싶으면 That's pretty good, thanks 하시거나 아니면은 Not too bad, so far so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침이라서 바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It has been busy, but pretty good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홀로 가서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내가 하는 표현을 먼저 말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영어는 기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마음에 들면 무조건 그걸 뱉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장이 제 거가 됩니다. 네, 이제 스몰톡이 끝났으니까 주문을 받아야겠죠. 주문 받을 때는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Can I get a one latte, please? 자, 라떼 한 잔 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누락된 정보가 정말 많죠. 그래서 누락된 것들을 우리는 모두 하나씩 물어봐줘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유 종류가 정말 많다고 했죠. 그러면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What kind of milk would you like? 라고 우유 어떤 종류 원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유가 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we have oat milk, almond milk, like lactose free milk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해주면은 고객이 원하는 밀크를 말을 해주시겠죠. 사이즈를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what size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뭔가 패턴이 비슷하죠? What kind of milk would you like? 이냐? 아니면 what size would you like? 이냐? 이건 비슷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를 주문하실 때에는 크림이나 설탕 이런 걸 넣어 먹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컵에 보통 가득 따라주기 때문에 크림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저희가 일했던 카페에서는 이걸 꼭 물어봐야 됐어요. Would you like some room for cream? 그래서 room이 공간이잖아요. 너 크림이나 설탕 넣을 공간 필요해? 라고 물어봐 줍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크림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크림이나 설탕이 밖에 배치되어 있어서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될 때는 Would you like some room for cream?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카페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Would you like me to add some cream or milk for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없어?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럴 때는 Anything else?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카페에서는 보통 이름을 받아서 적어주는 카페도 있고요. 아닌 카페도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Can I get your name? 혹은 Can I have your name?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자, 이거 포장할 거야? 먹고 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럴 때는 Is that for here or to go? 자, for here는 stay 하는 거고요. to go는 take out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주문은 다 받았고요.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금액을 말해줍니다. So your total 575 please 라고 금액을 말해주면 되겠죠. 금액을 안내해 주실 때는 $3.50 please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보다는 그냥 350 please 그냥 달러나 센트 말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숫자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시나요? 현금으로 계산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How would you like to pay?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카드야, 현금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계산이 끝났네요. 그럼 이제 바리스타는 뭘 해야 돼? 커피를 만들러 가야겠죠. 근데 보통 스테이 하시는 고객이 아니고 투고를 하실 경우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보통 커피를 만들면서 제가 여유가 좀 되면은 스몰톡을 했던 것 같아요. 날씨 얘기가 가장 흔하죠. 그래서 It's really nice outside. 밖에 날씨 너무 좋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It's really hot outside, isn't it? 라고 날씨 얘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월요일일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거나 금요일일 때는 너 주말 계획이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혹은 How was your weekend?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any plan for the weekend?
이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를 다 만들었으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불러주는 카페가 되게 많은데요. 이럴 때는 Here's cappuccino for Sarah.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 이름 뒤에 for someone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Sun이었거든요. 그래서 Here's iced Americano for Sun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굿바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캐주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Enjoy your coffee라고 하거나 Have a great day, have a lovely day 이렇게 굿바이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희 커피 손님 문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나갈 때까지 영어 표현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영어 회화 표현들 정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초점을 맞춘 거는요. 내가 영어를 더 잘해 보이게 하는 영어라기보다는 진짜 실전에서 이것만 알아도 생존한다 하는 영어들로만 제가 일부러 여러 개는 말씀 안 드렸어요. 딱 한두 문장씩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되네? 라는 거 연습을 하고 가시면은 그 외의 것들에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떠나시기 전에 불안한 마음 가지실까봐 제가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주문 티키타카 하실 수 있는 것만 연습해 가셔도요. 자신감 가지시고 영어로 바리스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영어 회화 표현 더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